오랜만에 또 양원의 소송 이야기를 찍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뭐 새로운 건 아이디어가 생기셨다고요? 예, 뭐 이게 네. 조금 이제 소송 그 과정을 좀 정리해 보면은 예. 우리 그 건물 철거 그 소송은 이제 항소심 1심에서 이기고 네. 항소심에 가서 변론은 종결됐는데 네. 그 상대방이 이제 다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 우리가 사행이다. 그래서 그 사행위로 땅을 뺏기게 되면 다시 취소되게 되면은 우리 철거 청구권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사행위 결론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그 결론이 나기까지 예. 갈 때까지 우리 사건도 이제 선고기일이 추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그 상대방 대리인께서 금방 마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임시적으로 맞춰 놓은 상태인데 네. 막상 이제 그 사행위 사건은 또 그 지금 재산 분할 그렇죠. 이혼 소송 재산 분할에 분할 그 사건하고 또 연관이 돼 있잖아요. 예, 엮여 있어서. 근데 그 재산 분할 사건이 아직 안 끝나고 계속 예. 계속 또 속행이 되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년 1월이죠. 예. 1월 달에도 날짜가 지금 잡히고 그때도 사실 이제 마칠지 그러니까요. 아닐지 이게 너무 늘어지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사행위가 선고가 안 나고 그 사행위 선고 때문에 또 우리 사건이 또 그렇죠. 예, 건물 철거 안 나고. 예, 그런 상태가 돼서 예. 저도 이제 뭐 사실 조금 부득이한 면이 있어요. 그렇죠. 예, 설명을 들어서 우리 압니다. 소유권 자체를 뭐 다투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부득이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도 이제 이런 그 답보 상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뭘 또 한번 그 해볼 여지가 없나라는 부분을 좀 곰곰이 생각하다가 네. 제가 이게 지금 우리가 감정 그 차임 네. 차임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났죠? 보시면 네. 건물 철거하고 음. 건물주입니다. 건물주는 건물 철거하고 우리가 취득한 21년 3월 31일부터 이 토지 인도일까지 인도일까지 자기가 건물 철거해서 토지 인도할 때까지 전 넘길 때까지 월 524,000원 네. 요걸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524,000원이라고 하는 돈이 우리가 앞으로 상당 기간 또는 뭐 어떻게 보면 변경시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이 계속 점유하면 계속 그 돈만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뭐 물가가 오르고 지료가 오르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이게 장래이행 판결인데 장래 524,000원씩을 받아라라고 하는 장래이행 판결인데 그 판결의 기판력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네가 어쨌든 토지 인도할 때까지 또는 건물 철거할 때까지는 그 돈으로 만족하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물가가 오르든 뭐 이율이 오르든 지가가 오르든 그냥 계속 524,000원. 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극히 예외적으로 사정 변경,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은 변경시켜 주긴 한데요. 그 범위가 너무 좁아요. 그러겠죠. 좁기 때문에 뭐 20% 올랐다, 50% 올랐다 이 정도 가지고는 현행 판례상으로 안 됩니다. 현격하게 뭐 된 게 없으니까. 엄격하게 두세 배, 세네 배 이런 정도 이상은 돼야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번 참에 그냥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네. 금액을 조금 그 감정평가사에게 새로 이제 그 기간이 좀 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게 7월 기준이었더라고요. 작년 7월. 그럼 지금으로부터도 1년 넘었잖아요. 그렇죠. 1년 그러니까 반 정도. 반 정도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가장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임료를 다시 감정해 달라. 이런 절차를 한번 밟아볼까 싶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작년 7월보다는 기대율이 좀 올랐고요. 그렇죠. 이자가 이자율이,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료 산정을 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 기초 가격인데 기초 가격도 조금 오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예, 공시지가 좀 올랐습니다.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요소 부분이 조금 우리한테 유리하게 변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그 신청해서 지금 기준으로 해서 다시 평가해 달라라고 하면은 법원이 아마 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해서 받은 것이
앞으로 쭉 가야 될 그 기준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가장 최근의 것을 가장 신뢰하거든요. 보통.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물론 뭐 6개월 전에 감정평가 받았는데 네. 그걸 다시 해달라 그러면 그건 좀 잘 안 해주는데 기간이 조금 멀면 멀수록 더 잘 받아주죠. 기간이 좀 됐으니까. 됐으니까. 근데 이게 또 감정평가가 또 이렇게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거의 하잖아요. 처음에 이거 나온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건 저희가 또 따로 지정한 감정평가사한테 받아야 되니까 이걸 또 신뢰 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설 감정이라 그러는데 네. 법원 감정 통하지 않은 사설 감정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감정평가사 있잖아요. 네. 그분 통해서 이제 사실 조회라는 그런 절차도 가능한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평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평가할 수 있도록 조금 백업 자료들을 추가해서. 자료들을 뭐 사설 감정 평가서 같은 거를 보충해 주면은 이제 그분이 참고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뢰가 갑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법원에서 선사한 감정인이 인을 법원이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법원 입장에서도 똑같은 감정인이고 또 뭐 그런 부분들 절차가 현재 지체되지가 않고 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뭐 몇 년간에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죠. 그렇죠. 거기에 최종 그 기준점, 감정 가격 이런 게 될 수가 있어서 법원이 아마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신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한번 너무 지금 딜레이가 계속 되니까 네. 막 길어지고 지금 변론 중으로 났는데 계속 그 이혼 소송이 미뤄지니까 네. 시간이 벌써 3개월이 넘은 것 같아요. 네. 3, 4개월이. 그래서 이런 뭐 장래 이행 판결, 뭐 지금처럼 양한 씨처럼 토지 주인 입장에서 이제 건물 철거할 때까지 월 얼마 이렇게 받아라 이런 판결을 받고 나서 땅값이 오르고 지료가 오르고 이래서 그 돈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시간이 그렇죠. 흐르면 감정평가 당시에는 그냥 그렇거니 했는데 그게 이제 물가도 오르고 집가도 오르고 이러면서 섭섭해지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해주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정 변경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 전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변론 종결 당시까지만 그냥 내가 요때까지는 그 어느 정도 이제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감정을 평가받아 놓고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재판을 하는 것도 손해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죠. 네. 물론 뭐 때에 따라서는 이게 지금 감정평가 받았는데 향후에 땅값이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가격이 만족스러운 가격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상황을 또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섭섭해지거든요. 그렇죠. 또 그 지가라는 게 또 시간이 되면 오르지 그 내리는 건 별로 못 봤습니다. 뭐 이제 물가 우리가 오르듯이. 확률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볼 때는 오르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죠. 네. 그래요. 근데 어쨌든 뭐 우리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기준보다는 지금 새로 뭔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좋은 그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 가지로 기대되는 상황이라 시도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한번 그 시도를 했던 결과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여러분한테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네.